네, 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한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잠실 서울비뇨의학과 장진석이고요. 오늘도 닥터곰의 비뇨의학 Q&A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이 둘째 주 월요일 시간은 비뇨의학 명의를 모시고서 진행을 쭉 했었는데요. 요즘 대학에 있는 어떤 비뇨의학 전문 파트에 있는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다들 좀 힘들게 지내시고 계셔서 출연하실 분을 섭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갑자기 음낭이 붓고 아프다면 이런 걸 주소로 비뇨의학과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좀 많이 뵀어요. 그래서 주로 10대에서 많이 오기도 하지만 오히려 중년 이후 남성에서도 음낭 쪽, 음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고환이 들어있는 음경 아래쪽에 있는 주머니를 음낭이라고 하잖아요. 이쪽에 통증, 불편감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 어떻게 봐야 될지 같이 상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뒤에 있는 슬라이드를 저도 막 지금까지 30분 전까지 진료를 막 하다가 뛰어왔거든요. 오늘 원래 9시까지 진료하는 날이라서 조금 미리 닫고서 여기로 왔는데 병원이 여기서 멀지 않기 때문에요. 스튜디오에서. 요즘 또 기사를 보다 보니까 비급여 비율, 뭐 정형외과의 도수 치료 뭐 이런 게 언급되면서 비뇨의학과 쪽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사들도 요새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고자 슬라이드를 막 만들고 있었는데 다 완성이 안 돼서 아무튼 오늘 주제 외에도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다 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답신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하는 거라 뭐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무튼 반갑고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금별님 질문 받습니다. 오늘 주제와 무관해도 상관없습니다. 비뇨의학 전반적인 거 상관없고요. 네, 흰둥이와 푸드리님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선물님도 안녕하세요. 옛날에 비뇨의학 응급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강의했던 슬라이드의 일부인데요. 저희 병원도 그렇고 이 24시간 응급 콜을 받기 때문에 보통 한밤중에 문의 오는 상황들 중에 뭐 옆구리 통증이 심하다 이런 거 이제 요로 결석 가능성이 또 있겠죠. 그 다음에 성관계 중에 뚝소리가 났다. 음경골절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 중에 갑자기 음낭이 한쪽이 퉁퉁 붓고 어마어마한 통증이 온다. 이런 걸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방광이 꽉 찼는데 소변이 안 나온다. 급성 요폐죠. 그리고 발기가 된 후로 죽지 않는다. 발기 지속증.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혈뇨. 뭐 이런 것들이 저희 비뇨의학과의 응급 상황들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음낭, 고환 쪽에 급성 통증이 있을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뇨의학과 쪽 응급 상황들 중에 여기 4번에 해당하는 음낭, 고환 쪽의 급성 통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제 채널 게시판에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몇 달 전부터 둔한 음낭 통증이 있다 없다를 반복합니다. 양쪽의 크기 차이는 별로 없고요. 이건 응급 상황일까요? 병원에 꼭 가봐야 될까요? 이에 대별되는 상황으로 몇 시간 전부터 심한 한쪽 고환에 통증이 있으면서 붓기가 심합니다. 막 인터넷을 찾아보니 고환 염전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응급 상황인가요? 뭐 이따가 답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경우에는 비교적 천천히 병원에 오셔도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은 무조건 응급실이 됐건 열려있는 비뇨의학과에 가서 몇 가지 상황을 감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응급일 수도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전날에는 너무 아파서 다음날 병원 가려고 했는데 아침이 되니까 통증이 또 씻은 듯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가보는 게 좋을까요? 음낭 통증이 있다가 괴사가 생겨서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도 있나요? 또 어떤 분들은 고환이 좀 딱딱하게 만져지고 통증이 있으면은 고환암 아닌가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와 경과를 지켜봐도 괜찮은 경우를 알 수 있을까요? 요거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복부 통증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오래 서서 일할 때나 뭐 무거운 걸 들고 있을 때나 이럴 때만 음낭 통증이 있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발기되었을 때나 사정할 때만 통증이 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연령대별로 원인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상황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떠한 검사를 받게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젤님 안녕하세요. 뭐 질문들이 쭉 들어오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느긋하게 질문 위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네, 소금별님 질문에 먼저 답을 드려볼게요. 방광염이 6주 이상 계속되고 있는데 혈뇨도 나오고 염증도 있는데 낫지를 않아요. 항생제를 바꿔 쓰는데도 낫질 않으니 큰 병원에 가야 할까요? 무슨 검사를 해야 할까요?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소금별님께서는 지금 말씀 주신 증상으로 비뇨의학과를 다니고 계신 거죠. 뭐 내과나 산부인과에서 여성분이라면은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도 비뇨의학과를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저희 관심 분야고 항생제로 치료를 잘 해야 되는데요. 6주 이상 혈뇨나 염증이 계속된다면은 이거는 방광염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혈뇨까지 계속되고 있다면은 검사도 검사고 혈뇨라는 게 그 소변 검사를 하면 피가 나온다는 얘기실까요? 아니면 눈으로 봐도 피오줌이 나오시는 걸까요? 네, 지금 소금별님께서 산부인과 내과 다니셨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시설이 갖춰져 있는 비뇨의학과를 꼭 가셔야 돼요. 방광염은 자주 다뤘던 주제인데 항생제만 잘 쓰면은 1주면은 충분히 다 치료가 됩니다. 심하지 않으면 3, 4일 먹는 약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 한해서 1주, 길어야 2주 정도 치료를 잘하면 말끔히 낫게 되거든요. 근데 피가 계속 난다. 염증이 지속된다면은 뭐 첫 번째 세균이 있는데 거기에 잘 듣지 않는 항생제를 쓰고 있었다. 항생제 내성이 있는 균을 다루고 있는 경우라면은 그 감수성 검사를 통해서 그에 맞는 항생제 주사 위주로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뇨의학과에서 치료를 저희 병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특정 항생제 잘 듣는 게 원내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대학병원 감염내과로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나고 이런다고 했을 때 다른 원인, 뭐 요로 결석이 동반돼 있다든지 그러면 CT 같은 걸 찍어봐야 될 수도 있고 또는 여성분이시지만 방광 내에 무슨 다른 뭐 종양이라든지 또는 어떤 궤양성 병변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시경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방광 내시경, 혈뇨가 지속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이후에 치료 방침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뭐 내과나 산부인과에서 치료 잘못한다기보다는 항생제만 바꿔가면서 계속 치료하는 거는 오히려 내성만 키우고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접근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젤님 죄송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면 소변도 잘 안 나오나요? 심하면 소변을 병원 가서 배출시켜야 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60세 남성인데 소변 보는 게 예전보다 시원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뇨의학과를 가보자 해도 안 가요. 하시는 걸로 봐서 뭐 보호자분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분이신 것 같네요. 뒤에 폐경 요실금 얘기도 하셨으니까요. 당연히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면은 하부 요로 증상, 배뇨 장애가 오게 되는데 보통 두 가지 증상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배출을 원활하게 잘 못 시키는 폐쇄 증상, 막힌 느낌, 막힌 증상이죠. 줄기가 약해진다, 시원하게 안 나온다, 오줌 줄기가 끊어져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카테고리. 두 번째는 자극 증상. 방광이 주로 자극돼서 오는 증상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자주 보고 급하고 밤에 깨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뇨 후 증상으로는 뭐 잔뇨감이 있다든지 배뇨 후에 뚝뚝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립선 비대증에서 다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증상만 갖고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진단하는 건 아니고 비뇨의학과에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검사를 다 해줍니다. 다 의료보험, 건강보험 적용되는 항목만 보셔도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리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최소한 혈액검사, 소변을 좀 참고 간 이후에 소변검사, 항문으로 초음파 검사, 또 항문으로 직장 수지 검사 이런 것들 해보면은 전립선 비대증이 맞는지 맞다면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먼저 하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겠죠. 크기와 증상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제들을 쓰시면 됩니다. 1차적인 뭐 알파체단제라고 하는 소변 시원하게 나오게 하는 약부터 해서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도 있고 또 과민성 증상에 해당하는 자주 보고 급하고 밤에 깨는 증상을 도와주기 위한 약제들을 증상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을 쓰는데도 호전되는 게 더디거나 하면은 그때는 뭐 수술적 치료 또는 시술 같은 거를 고려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지금 60세 남성이시라면은 꼭 가보셔야 되는 게 전립선 암이 이제 2024년도 통계부터 해서 대한민국 50세 이상 남성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병률 1등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상만 갖고는 전립선 비대증인지 전립선 암인지 또는 전립선 염증인지가 전혀 구분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꼭 검사를 하러 오셔서 암이 없다는 걸 밝히고 비대증 여부를 따져보고 또 염증이 없다는 것도 증명을 한 다음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엔젤님, 폐경이 요실금과도 관련이 있나요? 네. 50대인데 요실금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성분에 관한 얘기시겠죠. 요실금이라고 하는 증상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소변을 지리게 되는 현상이죠. 보통 두 가지로 대별해서 보는데 복압성 요실금, 뭐 기침을 한다거나 뭐 뜀뛰기를 하거나 줄넘기 같은 걸 할 때 그런 상황에 국한돼서 할 때 찔끔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요의를 느끼면서 화장실에 막 걸어가는데 어떤 절박성과 함께 급한 거와 함께 가다 보면은 이미 지려 있는 경우 그런 걸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고 또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를 혼합성 요실금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폐경하고 일단 관련이 있고요. 50대 이후 폐경 여성에서 그 복압성 요실금, 뭐 그다음에 절박성 요실금 둘 다 악화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특히 복압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자연분만 이력이 많은 여성분들일수록 더 심해질 수가 있겠죠. 요도에 괄약근이 존재하는데 그쪽이 헐거워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나이가 듦과 동시에 이 밸브가 조금 더 헐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노화 현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압성 요실금에는 듣는 약은 없고 이 경우에는 그 복압성 요실금 그레이드가 있거든요. 정도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는 보통 절박성 요실금에 사용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과민성 방광 증상, 자극 증상에 해당하는
약제들을 사용하면은 뭐 그 항콜린제라든지 그 베타3 아고니스트, 방광 용적을 좀 늘려주는 약제를 쓰시면은 요실금 어떤 호전에 기여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역시 비뇨의학과에 오셔서 검사를 한 이후에 비교적 순한 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는 게 암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크게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우리가 암을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증상들 또는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 있지만 빈뇨 자체를 통해서 암을 먼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방광암이 있다. 방광암이 진행된 경우에 방광 안에 종물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은 방광 용적을 줄일 수가 있겠죠. 기능적인 용적을. 그래서 요일을 더 느낄 수도 있고 또 방광에 암 같은 게 있거나 전립선 암이 있어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방광을 더 자극시킬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에서 염증 반응이 더 나타난다는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빈뇨, 절방뇨 이런 것들 또는 배뇨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겠고요. 또 여성분들 또는 뭐 어떤 다른 직장암 같은 게 있으면은 배뇨 장기를 방광 같은 데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외부에서 방광 이렇게 스퀴징해서 누르게 된다면은 어떤 그 부피, 덩어리 효과 때문에 또 기능적인 방광 용적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빈뇨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빈뇨가 있다고 해서 암을 먼저 의심하는 거는 사실 옳지 않을 것 같고 빈뇨가 있는 경우에는 비뇨의학과 검사를 하다 보면은 뭐 소변에서 피가 비친다든지 또는 피 검사를 했는데 뭐 남성분의 경우에는 PSA 수치가 높게 나온다든지 이런 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암 검진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떡볶이 매니아님 음낭이 아프면으로 시작을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던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큐트 스크로툼, 급성 음낭증이라고 하고 우리가 급성 복통, 급성 복증, 어큐트 압도멘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뭐 정의로 따지면은 갑자기 음낭이 고환이 존재하고 있는 양쪽 또는 한쪽 음낭이 극심한 통증과 함께 붓기, 뭐 어떤 경우에는 발적, 색깔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를 급성 음낭증이라고 하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AUA, 미국 비뇨의학과 의사회, 미국 비뇨의학과 학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또는 교육 자료를 갖고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를 볼 때 그 모든 질환에서 의사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슨 최첨단의 검사들도 중요하지만 히스토리 테이킹, 문진이 사실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눈과 손으로 하는 피지컬 이그젬, 신체적, 이학적 검사 있죠. 이런 게 여기서도 제일 중요합니다. 물어볼 때는 일단 환자의 나이가 나올 것이고 몇 살인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이 온셋, 통증이 언제 시작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바삐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가늠하게 되기 때문에 골든타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셋을 꼭 물어봐야 되고 통증의 양상, 계속 아픈지 아팠다 안 아팠다는지 뭐 쿡쿡 쑤시는지 배에서부터 쭉 이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진찰 소견에서는 일단 바지를 내려서 음낭을 눈으로 봐야 되겠죠. 한쪽이 부어 있는지 색깔의 변화, 디스컬러레이션 같은 게 있고 빨갛게 변화된 게 있는지 피멍은 안 들었는지 그 다음에 크레메스테릭 리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뭐 고환 올림근 반사라고 하는 그 이학적 검사가 있는데요. 허벅지 쪽을 이렇게 자극을 주면은 고환이 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반사가 소실된 경우는 아닌지 그 다음에 프렌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음낭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통증이 이렇게 한쪽에 부어 있고 급성 통증이 한쪽에 뭐 왼쪽에 국한돼 있다 그러면은 그쪽을 살짝 들어봅니다. 들어봤을 때 통증이 줄어드는지 또는 더 심해지는지 이런 것들이 완벽한 어떤 진단명을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그 뭐랄까요
임프레션, 그 의사가 그 어떤 의심을 하게 하는 어떤 특정 질환을 염두에 두고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거 중에서도 이게 응급인가요? 바로 가봐야 되는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 트위스트 스코어란 게 있거든요. 사실 병원에서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거를 점수화해서 뭐 열심히 이거를 수치화해서 기록을 하거나 계측을 하진 않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늘상 이런 환자분들을 봐왔고 딱 보면 그냥 점수가 대충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문외한이거나 환자 본인이거나 보호자분이 보실 때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5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스웰링, 음낭이 부었나 안 부었나. 부은 정도에 따라서 많이 부었으면 2점, 안 부었으면 0점. 그 다음에 음낭을 이렇게 만져봐서 안쪽에 고환 같은 게 만져지는지, 고환이 딱딱하게 만져지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이것도 0점, 1점, 2점. 그리고 아까 허벅지를 이렇게 쭉 내리는 크레마스테릭 리플렉스를 봤을 때 그 일반적으로 쑥 올라가면은 0점, 안 올라가면 1점. 그리고 NV는 뭐냐면 메스껍거나 구역질, 노지아, 보미팅 같은 다른 동반된 증상이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 그다음에 고환 위치가 조금 높게 위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뭐 1점으로 해서 이 점수가 한 3, 4점이 되면은 보통은 응급실 또는 비뇨기과를 빨리 가보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점수 매기기가 쉽진 않겠지만 이런 항목들을 눈여겨봐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3, 4점 또는 뭐 2, 3점이라도 애매하면은 비뇨기과로 오시고, 비뇨기과에서는 이걸 토대로 해서 뭘 보냐, 그냥 임상 진단을 내리고 약을 쓸 것인지 또는 아주 급하게 움직여야 될 것인지, 음낭 초음파, 도플러, 혈류량을 볼 수 있는 초음파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이거를 볼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되겠고, 대개는 사실 이런 증상으로 오면은 음낭 초음파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결정하냐? 스크로탈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거는 음낭을 절개해서 이거를 들어가서 고환 상태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초음파까지만 보고도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째고 들어가서 양쪽의 음낭 내의 상태, 꼬여있는 여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결정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질환, 이 증상이 있을 때 저희 비뇨기학과 전문의들이 겪는 애로사항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급성 음낭증, 음낭 통증이 있을 때 우리가 뭘 염두에 둬야 되냐, 한 5가지, 6가지 감별사항들이 있는데 이 중에 주요한 상황들을 열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허혈성, 혈류가 안 통해서 생기는 경우에서는 빨간색으로 쓴 게 torsion of testis, 고환염전입니다. 고환염전. 아시는 분들은 익히 들어서 응급이란 거를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고환 부속기의 토전, 꼬여있는 거. 인팍션이라는 거는 피가 안 통하거나 어떤 눌려서 그 어떤 혈류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음낭 수종, 음낭 안에 물이 차 있는 경우인데 이게 꾹 누르면은 고환 쪽으로의 혈류량을 저하하거나 그 압박 자체로 인해서 피가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포함이 되고, 탈장 같은 게 내려와서 고환이나 음낭 구조물을 눌렀을 때도 어떤 허혈성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음낭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초응급 상황은 고환염전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인펙션, 감염 또는 인플라메이션, 염증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급성 부고환염입니다. 우리가 고환이 있고 그 배후부, 후면 쪽, 바깥 가 쪽에 에워싸고 있는 구조물이 있는데 부고환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되게 그 취약한 vulnerable한 취약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과로, 스트레스, 술, 흡연, 무리한 활동 등을 하면은
꼭 급성 전립선염 오듯이 부고환에도 급성으로 염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붓고 퉁퉁 붓고 뻘개지고 건드리기만 해도 악 하고 비명을 지를 정도로, 그러니까 주로 한쪽에 오는데 정상인 쪽이 요만하면은 부고환염이 생긴 쪽은 한 몇 배로 커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누가 봐도 이건 너무 아프고 바지 입을 때도 힘들 정도로 급성 통증이 옵니다. 이게 급성 부고환염이고, 뭐 그 외에도 급성 부고환, 고환이 염이 감치 오는 경우, 그리고 고환에만 염증이 오는 그 단독으로 오는 경우는 흔치는 않기 때문에 이런 주변 염증성, 감염성 질환에서는 급성 부고환염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외과적인 응급상황으로 어떤 그 포니에 갱그린이라고 하는 허벅지에서부터 음낭 피부에서부터 피부가 괴사되는 어떤 그런 응급상황도 있습니다. 이거는 육안으로 그냥 그 어떤 확인이 될 수 있는, 감별이 될 수 있는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는 손상, 다쳤을 때입니다. 당연히 음낭이 파열되는, 음낭을 뭐 걷어차였다든지 뭐 시소 같은 걸 타다가 시소가 음낭 회음부 쪽에 확 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면은 음낭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고환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피가 철철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봐도 급성 통증과 함께 피멍이 삽시간에 드는 응급 상황이고, 이때도 수술적으로 교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응급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외과적으로 허니아, 탈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외과, 일반 외과의 어떤 파트가 되겠지만, 이 탈장이 심하게, 서해부 탈장이 심하게 내려오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첫 번째 밀어내는 경우가 있어서 고환에도 자극을 주고 음낭 통증까지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만성 상황인데 급성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음낭 수종, 뭐 음낭 수종이라는 거는 뭐 서서히 세월에 걸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응급질환은 아니거든요. 근데 음낭 수종이 있는데 여기 어떤 파열이 생겼거나 염증이 심하게 왔거나 또는 뭐 그 주변 부위에 감염이 생겼거나 또는 뭐 괴사가 진행됐을 때 2차적으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겠고, 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질문에서도 고환 종양일 때 통증이 있냐 물어보셨지만, 고환 종양일 때는 일단은 1차적으로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고요. 이게 많이 진행된 경우에 또는 주변 부위에 염증이나 파열이 있거나 2차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통증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데, 고환 종양의 주된 어떤 첫 사인은 우리가 가끔씩 이제 음낭을 만져보면은 양쪽의 고환이 대칭으로 만져지잖아요. 근데 한쪽 고환이 아주 딱딱하게 만져진다든지 만졌을 때 통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비로소 진단을 하게 되고, 사실은 통증이 별로 없는데 고환이 너무 딱딱한 것 같다, 점점 커지는 것 같다, 무통성으로, 그럴 때는 꼭 비뇨의학과를 종양 감별을 위해서 찾아오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몇 개 또 답신을 드리고 계속 진행할게요. 그댄 나의 행복님, 31세 남성분이고 전립선 초음파를 항문으로 제대로 보셨고요. 전립선 비대가 살짝 있다고 해서 불편하면 병원 가라 하는 외에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검진은 몇 년에 한 번 해보는 게 좋을까요? 3년 전쯤 비세균성 전립선염으로 몇 달 고생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일단 궁금한 거는 전립선 초음파를 항문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셨을까요? 증상이 없는데 건강검진을 하신 거라면은 뭐 전립선 비대가 뭐 정상적으로 20cc 정도 되는 부피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살짝 커져 있는 경우라고 치면은 뭐 굳이 큰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 40대 이후에 전립선 검진을 받아보셔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건강검진에서 30대 초반부터 그 경직장 초음파를 보는 건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냥 교과서적으로도 45세 이상에서 보시면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남성에 있어서요. 물론 배뇨장애가 있거나 뭐 정액에서 피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라면은
그 전에라도 초음파를 보는 게 맞겠지만요. 그리고 3년 전쯤 비세균성 전립선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뭐 일과성으로 끝나고 지금 불편한 게 없다면은 그거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편안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립선염을 유발할 수 있는 안 좋은 습관들은 예전에 설명을 들으셨겠죠. 뭐 과로, 스트레스 오래 앉아 있는 거, 뭐 잦은 성관계, 술과 커피, 운동 부족,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 가끔씩 아래쪽이 뻐근하거나 할 때 자꾸 이거를 너무 느끼지 마시고 간헐적으로 오는 불편감이라면은 그냥 그대로 좀 지켜보자. 그런 마인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티맨님, 요즘 들어 새벽에 발기가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네. 물론 뭐 나이와 컨디션에 따라서 뭐 고려할 사항이 많겠지만 젊은 분이라고 치면은 심리적인 요인과 이런 게 제일 크겠죠. 최근에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심하다, 뭐 잠을 잘 못 잔다, 뭐 우울감이 있다, 주변에 안 좋은 일들이 있다, 또는 뭐 이건 뭐 새벽 발기니까 최근에 뭐 살이 많이 쪘다. 이 새벽 발기가 어떤 건강 상태의 지표, 척도가 되기도 하거든요. 혈압이나 고지혈증, 비만도 이런 거랑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많고, 보통 우리가 대사성 질환, 성인병이라고 불리우는 비만, 뭐 고지혈, 혈압, 당뇨까지 이런 것과의 민감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만약에 지속되는 경우라면은 혈액 검사 같은 걸 보면서 뭐 필요하면 약을 쓴다든지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서 설명을 듣고 노력을 하시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 물론 뭐 40대 이후라면은 그때부터 남성 갱년기가 찾아오기 시작을 하면서 예전 같지 못한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발기가 계속 안 되거나 또는 성관계를 시도할 때 계속 잘 안 되거나 한다면은 꼭 가까운 비뇨기과에서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검사하고 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떡볶이 매니아님 아까 주신 질문, 갑자기 음낭이 아프다면은 저녁에 곧바로 응급실을 가는 게 좋은가요?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척도들, 트위스트 스코어라고 얘기했는데, 심하게 부었다, 부은 정도가 너무 심하다,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다, 고환이 딱딱해졌다, 그리고 막 구역질이라든지 뭐 구토감, 소화불량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게 있다면 일단 빨리 가셔야죠. 그리고 원래는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아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은데 요즘은 좀 애매해졌습니다. 응급실로 가셔도 그 비뇨의학과 교수들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당직을 거의 교수가 좀 그 경험 많은 교수들도 요새 돌아가면서 당직을 쓰는 병원들이 많은데 이게 진단부터 치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또 119에 연락해서 가시면은 또 어떤 뭐랄까 입실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비뇨의학과에 오시게 되면은 진단까지는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스크로탈 익스플로레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 마취 같은 거를 하고서 이제 응급이니까 급하게 째고서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진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원래는 어떻게 했었냐, 요새 어떤 이 의료 대란이 오기 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로 고환 염전이 의심된다, 지금 설명드리려고 했던 고환 염전이 의심되면은 이때는 그냥 환자 접수부 취소하고 진찰만 하고서 진짜 응급 상황인 것 같으면 진료 비용 같은 거 안 받고 빨리 응급실 가시라고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랑 감별해야 될 두 가지 상황이 1번 고환염전, 2번 급성 부고환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그 고환이 다쳐서 찢어지거나 파열되는 거는 아예 원인 자체가 다르니까 어딜 크게 부딪혔을 때 이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환자분도 인지를 보통 하고 온단 말이죠. 근데 고환염전이나 부고환염은 인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슷해요. 이거 1번하고 2번은 감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의 그 어떤 제 진단은, 임프레션은 급성 부고환염일 것 같은데, 만약에 한 1, 2%의 가능성이라도 고환 염전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되게 보수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고환 초음파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1시간 안에 또는 빨리 대학병원 응급실을 가보셔야 될 수도 있다. 통증이 지속되거나 하면요. 치료 방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조금이라도 그 고환 염전이 의심되는 징후가 있으면은, 심지어 초음파상에서 고환 염전 가능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예후에 대해서는 꼭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 골든타임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하던 얘기니까, 이 고환 염전, 테스티큘라 토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고환이 있고 이 위로 정관이 지나가고 이 다발이 있습니다. 정관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정삭이라고 하는 굵은 다발, 구조물 안에 뭐 고환으로 가는 동맥도 있고, 고환 올림근으로 이어지는 동맥도 있고, 또 정맥총, 팜피니폼 비너스 플렉서스라고 하는 이런 정맥총도 있고, 여기가 이제 늘어나 있는 사람들을 정계정맥류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관이 지나가고 또 신경도 들어가는 이 다발이 굵게 올라가는데요. 이게 잘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360도 꼬이는 거예요. 720도 이렇게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큰 혈관들이, 동맥들이 막히게 되니까 고환으로의 혈류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그러면 고환의 괴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고환이 죽기 시작하면은 돌아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심한 통증과 심한 붓기와 더불어서 위장장애도 올 수 있고, 이 정삭, 코드를 따라서 이게 복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하복부 통증, 한쪽 하복부 통증이 호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 때 잘 생길 수 있고, 뭐 주로 저희가 임상에서 보는 거는 그 아기 때 보는 것보다는 그 10대, 갑자기 고환이 성장을 겪게 되는 2차 성징기에 많습니다. 20대 초반까지도 25세 미만에서 많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은근히 40대, 50대에서도 고환 염전이 진단돼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0대 이상이라고 해서 고환 염전을 아예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확률상 25세 미만에 주로 10대 때 많다라고 되어 있고, 왼쪽 편이 더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아래 아이 꼬추를 보면은 음낭이 이런 식으로 시뻘겋게 붓고 오른쪽보다 왼쪽이 조금 더 커져 있겠죠. 건들면 되게 아파합니다. 근데 이게 부고환염에서도 비슷해요. 이게 그 육안으로 구분이 잘 안 된다는 얘기고, 아까 얘기했던 뭐 허벅지를 살짝 자극했을 때 고환이 슉 한쪽이 올라가야 되는데, 동측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반사작용이 없는 경우가 있고, 음낭을 이렇게 살짝 아픈 쪽을 들어 올리면은 통증이 원래는 급성 부고환염일 때는 좀 덜 아파졌어요, 편해집니다, 이런 거를 감별 포인트로 삼는데, 이 경우에는 더 아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환염전과 부고환염의 어떤 감별점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벨 클래퍼라고 하는 어떤 선천기형 같은 게 있는 사람들에서 오는데, 보통 이 고환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로로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해부학적으로 약간 가로로 축이 돌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꼬이기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인들을 봤을 때 필요시에 이제 음낭 초음파를 보고, 대개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CT나 MRI보다도 일단은 도플러, 혈류를 볼 수 있는 고환 초음파를 보고 한쪽의 혈류량이 감소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 점점점 보이는 게 혈류량 도플러를 본 건데, 이쪽엔 점이 보이지만, 너트가 보이지만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었거든요. 이쪽 고환보다 이쪽이 조금 더 부어 있고 커져 있는 소견도 있고, 이런 점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혈류량이 보이지 않으면은 뭔가 차단됐구나. 그러니까 음낭 고환 그 염전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어떤 그 급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꼬인 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돌려놓는 매뉴버, 수기, 손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뭐 이거를 너무 믿을 수는 없지만서도 급한 경우에는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픈북 매뉴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책 펼칠 때 이렇게 열잖아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고환이
외측에서 안쪽으로 라테랄에서 메디알로 꼬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복시켜 줄 때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수기 도수 정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응급실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절개해서 탐험적 음낭 개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꼬여 있는지 안 꼬여 있는지 보고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돌려준 다음에 이거를 고정을 또 시켜줘야 돼요. 한번 꼬이기 시작한 그 고환은 그냥 두면은 또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때 해줘야 되고 이게 그 고환 이게 정삭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수술을 통해서 그 익스플로레이션을 했는데 골든 타임이 넘으면 이렇게 청색증처럼 시퍼렇게 이제 괴사가 진행되면서 혈류가 이제 차단이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골든 타임이 늦어서 그 치료를 하게 된 거고 만약에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거를 이제 수술장에서 보고 회복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때는 아예 절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환 적출술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그래서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 남성 또는 그 10세 이상 남성에서 고환이 한쪽 기능을 잃게 되는 뭐 미국 통계를 보면은 가장 흔한 경우가 제때 치료받지 못한 그 고환 염전이다라고 되어 있고 아까 중요하게 다뤘던 처음 이게 발병한 순간으로부터의 온셋으로부터의 이 치료까지 걸린 시간을 봤을 때 6시간 안에 이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은 대개 97% 거의 100% 다 돌아온다고 보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데 일단 24시간이 넘어가면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48시간 이틀이 지나가면은 그 구제 레이트, 셀비지 레이트가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골든 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환 염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은 요즘은 거의 저는 바로 응급실로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발생한 지 이틀 이상 지났고 부고환염이 강하게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부고환염의 치료 방법은 부고환염은 대개 어떤 요로 감염 또는 성병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20세 이상 남성에서 흔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증상으로만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고 부고환염이 강하게 의심된다. 그리고 아픈 지 한 24시간이 넘었다. 다른 임상소견들이 급성 부고환염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항생제를 먼저 드립니다. 한 2, 3주 정도의 주사항생제, 경구항생제를 드리는데 이때도 꼭 설명을 드리고 차팅은 해놓죠. 이미 24시간이 지났고 통증의 양상 이런 게 그 아까 얘기했던 유관적 진찰 소견들이 부고환염에 부합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지만 고환 염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라고 기록은 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원한 지 한 13년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도 부고환염하고 고환 염전이 구분이 너무 힘들었던 케이스가 있고 그로 인해서 힘든 일을 겪은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요즘은 되게 보수적으로 설명은 충분히 해드리고 고환 염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빠르게 대학병원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대학병원을 연계를 하거나 뭐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서라도 의뢰를 해서 드리고 있는 편이고 이게 어떤 경우였냐면은 저 말고 다른 원장님이 진료를 했는데 급성 부고환염을 진단을 했어요. 모든 임상 양상과 초음파 결과까지 이렇게 그 급성 부고환염에서는 고환과 부고환의 혈류량이 이렇게 증가가 돼 있거든요. 정상보다. 그 고환 염전에서는 혈류량이 감소돼 있거나 보이지 않고요. 고환의 혈류량이. 근데 혈류량이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부고환염이라고 생각하고 그 약을 들여서 보냈는데 한 20대 초반 남성이었고 그리고 물론 약을 쓰는데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더 많이 붓거나 하는 경우에는 꼭 응급실을 가셔야 됩니다. 설명을 했고 한밤중에 전화가 와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해서 응급실을 가시라고 해서 인근의 응급실을 갔는데
이걸 째고 들어가서 그 탐험적 음낭 적출수를 음낭 탐험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드러내놓고 봤더니 약간 꼬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꼬였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고환을 적출하거나 하지는 않고 약간 꼬여 있었다라고 하는 수술 기록이 있었고 다시 넣어놓고 닫아놓고 나왔고 뭐 통증은 이후에 없어졌고 뭐 특별한 문제 없이 환자분은 회복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약간 한쪽 고환의 크기가 작아진 것 같다 또는 뭐 기능이 떨어진 것 같다 성기능이 떨어진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걸로 이제 문제가 되어서 어떤 뭐 소송 법적인 소송과 이런 거에 뭐 한참 휘말렸던 적이 13년 동안 딱 한두 건 있는데 그 중에 한 건이 이 고환 염전과 급성 부고환염이 애매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급성 부고환염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환자분께서 물론 잘 회복을 하셔서 문제는 없었지만 아무튼 그때 한 6개월은 참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요즘은 진짜로 조금이라도 염전이 의심되면은 초음파를 아예 안 보고 응급실로 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일단 조기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급성 음낭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실 또는 가까운 비뇨의학과가 열려 있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빨리 가셔서 소견을 듣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오늘의 사실 어떤 교훈입니다. 그리고 손상에 의해서 찢어지는 경우는 뭐 초음파를 보면은 고환이 이렇게 백막, 투니카 알부지니아라고 하는 백막에 이쁘게 에워싸여져 있어야 되는데 백막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스물스물 피가 나오면서 구분 경계가 모호해지고 음낭 내부의 공간으로 피가 막 고이게 됩니다. 그럼 피멍이 들겠죠. 그런 게 주된 사인이고 어떤 경우에는 둔하게 얻어맞았을 때는 고환이 이렇게 무슨 골절 마냥 프랙처 라인처럼 고환이 이렇게 절단되거나 쭉 그 나뉘어지는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인과관계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바로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출혈이 계속되고 있거나 뭔가 손상된 부위를 수복해야 될 수도 찢어진 부위를 꼬매줘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취를 걸고 바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그 절개를 해서 음낭을 내놓고 손상 부위를 확인하고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직접 통증을 유발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종양이 있는 경우에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주변 부위가 괴사가 됐거나 어떤 연유로 파열이 됐거나 출혈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했을 때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만성적인 상황에서 급성 통증이 동반되는 상황으로 뭐 초음파를 보면은 의외로 이런 뭐 미세 석회소견이 있거나 또는 고환 내에 딱딱한 낭종이 있거나 이런 뭐 에피더멀 시스트라고 하는데 뭐 고환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소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관찰되는지 여부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고환 통증이 있으면은 비뇨의학과에서 검사를 받으시는데 만성적인 통증, 오랫동안 반복되는 통증이 있다면은 이런 만성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또는 만성 전립선염에 동반된 음낭 통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할 건 없지만 검진은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급성으로 붓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바로바로 응급실 또는 비뇨의학과에 방문하셔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질문 주셨던 거를 조금 더 받고 네. 그러니까 떡볶이 매니아님 질문은 아까 답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어쩔 숭숭이님, 난임 부부의 경우 비뇨의학적으로 남자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나요? 차갑게 성기를 유지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나요?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너무 뜨거운 것보다는 시원한 게 좋지만 이거 자체가 난임 자체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면은 제일 중요한 거 흡연, 술, 뭐 오래 앉아 있는 거, 무리한 운동,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을 잘 교정을 하면서 평상시에 생활 습관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요새 뭐 뭐죠?
찬물 샤워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게 유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남성 호르몬 수치나 이런 거에 약간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나님에 있어서는 정자들의 퀄리티를 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자의 운동성, 양 이런 거를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거에서는 생활 습관 관리, 그다음에 적당한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 외에는 특별히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치료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엔젤님 소변을 자주 보는데요. 빈뇨. 비뇨의학과에서 무슨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 57세 여성입니다. 만약에 보름 전부터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은 급성 방광염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게 첫 번째겠죠. 늘상 그러우셨던 게 아니니까요. 또는 요로결사 같은 게 내려와도 갑자기 이런 증상들이 올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스트레스, 과로 이런 게 동반된 과민성 방광, 이 증상 자체는 과민성 방광을 제일 먼저 의심해 볼 수 있지만 과민성 방광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 중에서 급성 방광염, 요로결사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소변 검사, 요속 검사, 잔뇨 검사 그러니까 평소 소변 보는 정도의 느낌일 때 병원에 방문하시면은 오줌 줄기, 잔뇨량 그리고 소변을 갖고서 염증 여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뇨일지라는 게 매우 중요해서 화장실을 내가 몇 시에 갔고 어느 정도의 소변 양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오시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뇨 일지 작성하는 게 자가 진단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탁구의 왕자님, 탁구 훈련 보통 서너 시간 이상 하는데 근력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긴 하고요. 이렇게 운동하는 게 정력 강화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기운이 줄어드나요? 뭐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서너 시간이란 게 이걸 무리로 봐야 될지 아닐지를 뭐 따져보는 건 좀 애매한 주관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저는 요새 주기적으로 러닝을 하고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데요. 적당히 1시간 정도 뛰는 거는 일단 정력 강화는 떠나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 개선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 어떤 무드, 기분부터 해서 뭐 혈압, 당뇨, 고지혈, 제가 약간의 고혈당과 고지혈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체크하는데 일단 그게 확 좋아지고 비만도도 좋아지기 때문에 발기력, 정력 자체가 남성 호르몬 수치 자체가 그런 어떤 비만도와 내과적인 성인병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은 당연히 좋을 거고요. 서너 시간을 해서 너무 탈진할 정도다, 무리하는 정도다 이런 경우라면 조금 적당히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축구하다가 뭐 공 맞아서 음낭 아픈 경우는 언제 병원에 가봐야 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바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약간 축구에 공 맞아서 피멍이 들거나 할 때 무조건 바로 가시는 게 좋고 어떤 분들은 3, 4일 지나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때 아직도 좀 얼얼하고 좀 부은 느낌이 있고 할 때는 그때는 그냥 약만 쓰면서 보존적 치료, 시간 지나면은 다 좋아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급성기에 뭔가 액티브하게 출혈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지 뭐 공을 맞거나 걷어차이거나 했을 때 한 2, 3주 동안은 아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둔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라면은 어떤 피멍이 들고 주변에 염증 반응이 있다가 흡수되면서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응급 수술적 치료를 필요한로 요하는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별하기 위해서는 수상 직후에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질문에 답을 못 드린 것들도 좀 있었는데요. 다음에 또 2주 뒤에 뵐 것 같은데 그때 못다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비뇨의학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시 55분인데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